59분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유럽의 끈질긴 수비에 가로막혔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패스부터 황인범의 정교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멕시코에서 한편에 미치도록 짜릿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 일 역전승은 대한민국의 승점 3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호랑이 전사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왜 이토록 하락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세부적인 디테일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제 극적으로 치러진 태극전사들의 역전승은 사실 그들의 위대한 주장 개인에게는 완벽하게 포장된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등대와 같았던 손흥민은 지금 2026 월드컵 무대에서 그의 커리어 중 가장 어둡고 잔혹한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로서는 조직력의 승리이자 위대한 역전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시대의 왕이었던 그의 구원 불가능한 몰락을 선언하는 냉혹한 통고서와 같았습니다. 주장 완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지금 한 국가의 상징이었던 그는 홍명보 체제하에서 가장 풀기 힘든 전술적 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황혼기 비극은 에스타디오 아크론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계 랭킹 37위 체코를 상정으로 한 전술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치밀하게 계산된 300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민재, 이한범, 이한도가 골키퍼 김승규의 앞을 지키며 견고한 철벽을 구축했고, 이는 최전방의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강한 자신감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반전 내내 53%의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유럽의 단단한 수비 블록이 반격할 공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의 전매 특허와 같은 치명적인 패스들은 체코의 수비진을 연신 비상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술적 톱니바퀴가 약속된 플레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7번 주장 손흥민은 번번이 템포를 놓치고 투박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공격 흐름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공격진의 답답한 흐름은 결국 축구계의 냉혹한 법칙에 의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후반 59분, 오른쪽 측면에서 블라디미르 초우팔의 강력한 롱스로인 상황이 발생했고, 다비드 도우데라를 거쳐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누구보다 높게 뛰어올라 강력한 헤더로 김승규가 지키는 대한민국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체코가 경기 시작 후 기록한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뼈아픈 실점이었습니다. 패배의 위기 앞에서 홍명보 감독은 잔인하지만 지극히 이성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반 69분, 그는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젊은 공격수 오현규를 투입했습니다. 이 이성적인 교체 카드는 즉시 붉은 전사들의 파괴력을 깨웠습니다. 후반 67분, 천재 이강인의 발끝에서 상대 수비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침투 패스가 흘러나왔고, 이는 황인범에게 완벽한 1대1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페에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황인범은 침착하게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칩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어 후반 81분에는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날카로운 낮은 크로스를 오현규가 화살처럼 쇄도하며 몸을 날린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69분 이후 보여준 대한민국의 매끄러운 패스워크,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압도적인 효율성은 주장이 경기장에 없을 때 팀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술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승리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고도화된 전술 분석실로 들어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손흥민의 전술적 고립 원인을 정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연맹의 공식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은 공격 진영에서 겉돌며 총 32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으나 그중 무려 14번이나 턴오버를 범하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맞이한 기회들의 득점 기대 확률 XG 총합이 0.6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슈팅 위치와 각도, 수비수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평균적인 공격수라면 최소 0.5골 이상, 즉 사실상 한 골은 무조건 성공시켰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장이 남긴 실제 결과물은 0골이라는 초라한 수치였습니다. 그의 신체 반응 속도가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경기 영상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전반 12분, 삼각 패스로 완벽한 공간이 열렸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아두고 슈팅을 시도하기까지 무려 8초가 걸렸습니다. 이는 체코 수비수가 거리를 좁히고 들어와 슈팅을 차단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반 39분, 김민재의 전진 패스로 맞이한 완벽한 1대1 기회에서 슈팅 각도가 45도까지 열렸지만 그의 전매 특허인 왼발 가마차기는 디딤발이 무너지며 골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압권은 전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재가 문전으로 낮고 빠르게 붙여준 크로스는 골키퍼마저 역동작에 걸려 득점 확률이 90% 이상인 결정적인 기회였으나 손흥민은 허탈하게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벤치의 코칭 스태프가 보인 경악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공간 지각 능력과 타이밍 포착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였으며 프리미어리그 전성기 시절의 손흥민이라면 눈을 감고도 골로 연결했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징 커브에 따른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포츠 과학과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세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코어 근육 저하에 따른 신체 능력 감소입니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단거리 스프린트에 100%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33세에 접어들면서 속근 섬유가 감소하고 탄력을 잃었습니다. 어제 국제 중계방송사들이 측정한 그의 최고 속도는 전성기 대비 15%나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유럽 체코 수비수들의 압박을 뚫어낼 물리적인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프로축구 MLS로의 이적에 따른 전술적 반응 속도 저하입니다. 신뢰도 높은 분석 매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MLS의 경기 템포와 압박 강도는 유럽 빅리그에 비해 1, 2템포가량 느립니다. 압박이 헐겁고 공간이 비교적 많이 허용되는 무대에서 오래 뛰다 보니 월드컵이라는 최고 수준의 거친 무대에 복귀했을 때 손흥민의 신경계와 근육 반응 시스템은 체코의 조직적이고 강한 압박 타이밍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명보 감독의 300 시스템 내에서의 전술적 포지션 미스입니다. 그에게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본질적으로 포스트 플레이나 등지는 플레이에 특허가 부재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 그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0%였습니다. 상대의 장신 센터백 2명 사이에 갇혀 골대를 바라보며 장기인 가마차기를 시도할 공간과 각도를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거둔 이 일극적인 역전승은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가도에 파란불을 켜주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를 역사적인 갈림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항상 위치를 사수하고 쉽게 공을 빼앗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전술적 밸런스는 황인범, 이강인, 오연규로 이어지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매끄럽고 파괴력 있게 작동했습니다. 다가오는 개최국 멕시코와의 단판 승부를 앞두고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위대한 아이콘인 손흥민도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대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후배들에게 전술적 핵심 역할을 양보하고 자신은 벤치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의 과정은 뼈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 축구의 중심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전술적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전술 분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명보 감독이 다가오는 멕시코전에서도 그를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축구 팬들에게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전술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